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로인사이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고 또 의원 정수도 일부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일어났고요. 또 일선 시군구의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정수가 지금보다 29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다행인데 좀 많이 늦은 거죠? 네,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4조를 보면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번 6.1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지난해 12월 13일까지는 획정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거의 3개월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진 건가요? 네, 일단 짐작하시겠지만 여야 간의 정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먼저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과 고성이 오가다 보니 이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지역 이기주의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여야 정쟁이랑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처리가 늦어졌다는 거네요. 네, 관련 법에 따라서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등록이 시작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혼선과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또 국회는 결국 지난 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뭐 부랴부랴 처리했는데 통과가 늦어진 거 말고 다른 부작용은 뭐 없나요? 네, 일단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 2일부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선거구가 바로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 획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후에 선거구역이 바뀌는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역을 다시 선택해서 해당 선관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선거구가 바뀌면 공약도 다시 마련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급하게 공약을 다시 마련하다 보면 졸속 공약, 또 졸속 선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주민수에 따라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변경되는 등 예비 후보자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뭐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것도 있나요? 네, 민주주의의 선거 원칙 중에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한 표를 행사하면 그 한 표의 가치는 모두 똑같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선거구와 유권자 수가 모두 달라서 이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완벽하게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권자가 10명인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면 한 표에 10분의 1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유권자가 100명인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100분의 1만큼의 영향력밖에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거 투표 가치의 등가성에 위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 이내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졸속으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다 보니 현재 이 인구 편차 200%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위헌 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제때 못할 거면은 뭐 한 번에 제대로나 하든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